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후 1950년대 편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 모방직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 1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양모섬유로 실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긴 섬유로 소모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짧은 섬유로 방모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모사를 만들 때는 섬유를 빗질해서 똑바로 배열하고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섬유를 잡아 늘려가면서 꼬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실이 만들어집니다. 소모사로는 얇은 모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방모사는 빗질이나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꼬아 만든 실입니다. 따라서 보풀이 많고 매끄럽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풀어 오르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모사는 모포 같은 두꺼운 모직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양모로 실을 꼬고 천을 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직물은 근대에 새로 유입된 문물이었고 1930년대 후반에도 직물 가운데 소비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조선 내 생산은 거의 없었고 수요는 수입으로 충족되었습니다. 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만주에 있던 만몽 모직이 일본군에게 모포를 공급하기 위해 1930년대 말 밀양에 공장을 세우고 조선 모직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장이었고 가동 또한 부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 모방직업은 사실상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전쟁 이전에도 소규모 공장이 10여 개 생겨나긴 했으나 본격적인 성장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모직물의 생산과 수입량입니다. 1952년까지는 생산량도 수입량도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 생산이 크게 늘기 시작해 1950년대 말에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직물의 원료인 모사는 어떠했을까요? 방모사와 소모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래프는 방모사의 생산과 수입, 오른쪽 그래프는 소모사의 생산과 수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모사의 생산이 소모사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소모사 생산은 1956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방모사의 소비량은 1953년 수준에서 늘지 않다가 1950년대 말에 감소한 반면 소모사의 소비량은 1957년까지 증가한 후 1950년대 말에 일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 말의 불황기를 제외한다면 양복, 양장을 입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소모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57년의 소비량을 보면 소모사는 2,500톤인데 방모사는 600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모방 생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방 생산의 개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면방직 등 다른 섬유공업 시설의 정방기를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소모방 설비인 전주방직의 소모방 설비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전주방직은 1942년에 일본인 회사인 조선 마방적 주식회사의 전주공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해방 후 귀속기업체가 된 후에는 견방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맞아 시설이 파괴되었고, 파괴된 기업을 고려대학교를 경영하는 중앙학원이 인수해 전주방직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경영했습니다. 전주방직은 정방기 3,900추 중 1,200추를 1954년 10월 소모방 설비로 개조했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소모방 설비였습니다. 이해 마산방직도 정방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600추를 설치했습니다. 소모방 생산이 개시되는 두 번째 방식은 외국산 소모 정방기를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1955년 대명산업이 일본산 소모 정방기를 들여와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금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즉 웅크라의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1모직이 미국의 경제부흥원조 자금을 배정받아 4,960추의 소모 정방기를 설치했습니다. 1956년에는
동양모방공사, 1957년에는 한국견방, 조선방직, 대동마방이 각각 소모정방기를 설치하여 소모방 기업은 8개로 늘어났고 총 설비는 37,000추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 기업들은 주로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낡은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바꾸는 데 힘썼고 일부 설비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그래프는 설비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소모방 업계는 제일모직이라는 한 기업이 발군의 규모를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960년에 총 설비 53,000추 중 약 30%인 15,000추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기업은 한국견방으로 약 15%인 8,000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기업이 여러 개 있었던 면방직 업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모방 업계가 면방직 업계와 또 다른 특징은 보통 직포 공장을 겸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개 공장 중 직기를 갖춘 기업은 제일모직과 마산방직 뿐이었고 직기 대수가 각각 60대, 19대에 불과했습니다. 모직물 생산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이 설비 도입과 확장에 사용한 자금은 주로 원조자금이었고 한국 정부가 보유한 달러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사용한 자금은 총 36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견방이 80만 달러를 사용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제일모직, 한국 견방 등 소모방 기업들이 받은 원조자금은 면방직 기업들이 받은 원조자금과 달리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설정된 자금을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라 산업기계 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두고 타 산업과도 어느 정도 경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산업기계 도입은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나 원조당국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노후 설비 교체뿐만 아니라 반제 원목 가공 설비의 도입이 업계의 주요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소모정방기는 울톱이라 불리는 반제 원모를 사용해 실을 만듭니다. 반제 원모는 원모를 빗질하고 길게 잡아 늘린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원모를 반제 원모로 가공하는 설비가 한국 소모방 기업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모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제 원모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반제 원모를 수입하지 않고 원모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반제 원모로 가공해 소모 정방기에 투입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정부로서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모두 이것을 원했습니다. 1956년에는 1957년도 미국 경제부흥 원조의 중소기업 자금 가운데 반제 원모 생산 시설 지원 40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제일모직과 전주방직이 따로따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업계에 영향력 있는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업체들이 출자해 한국 양모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기업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원조당국은 한국 양모 주식회사가 선정되면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반제 원모 생산시설에 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1959년 들어 미국이 개발차관기금이라는 기구를 만들자 동방양모라는 기업이 반제 원모 제조 시설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일모직 등 5개 소모방 기업들은 원래부터 있던 산업기계 원조자금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이때도 미국 원조당국은 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에 반대했고 5개 소모방 기업이 원조자금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반제 원모 제조 설비는 제일모직에 설치되어 1962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원료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반제 원모의 수입량을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과 기타 자금에 의한 수입으로 나눠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58년까지는 전체 또는 대부분의 수입이 원조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59년부터는 원조가 줄면서 기타 자금에 의한 수입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조 반제 원모의 배분은 1956년 웅크라 자금 60만 달러와 미국 경제부흥 원조자금 95만 달러는 실수요자, 즉 소모방 기업들에게 경쟁 없이 배분되었지만 이후 1960년 초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모방 기업만이 아니라 무역업체도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소모방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전체 반제 업무 원조자금 중 12%를 무역업체가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모방 기업들 가운데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모방협회 기록에 따르면 마산방직이 1958년에 원료 부족 때문에 무역업체로부터 반제 업무를 구매했습니다. 마산방직이 직접 낙찰받았을 때의 환율은 1달러당 580환이었는데 무역업체로부터 구매하니 그보다 80원 더 비싼 1달러당 660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모방협회는 정부와 원조당국에 반제 업무 원조자금 배분을 실수요자재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제 업무는 소모사 제조에만 쓰이며 생산에 적합한 반제 업무의 규격과 품위는 실수요자인 소모방 기업들이 가장 잘 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원조당국은 경쟁 입찰을 유지했지만 1958년 5월 입찰 시에는 무역업체가 반제 업무 원조자금을 배분받았을 경우 반드시 소모방 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 가공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 입찰에는 무역업체들이 전혀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1959년 7월 입찰 시에는 무역업체가 반제 업무를 수입한 후 90일 이내에 소모방 기업에 팔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12월에는 입찰을 둘로 나누어 25%는 모두가 참여해 입찰하고 나머지 75%는 소모방 기업들만 참여해 1차 입찰의 최저 낙찰 환율 이상으로 경쟁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무역업체의 참여가 낙찰 환율을 어느 정도는 올려놓았겠지만 8개밖에 안 되는 업체 간의 담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모방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업체들은 원조자금으로 도입된 반제 업무를 시설 능력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입찰 담합을 전제로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모방직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면방직업의 수출산업화라는 주제로 면방직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